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트라이입니다. 이미 지난 영상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모트라이는 G80 전기차를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약한 G80 전기차가 출고가 되기도 전에 리콜부터 됐습니다. 아니 진짜 차만 샀다 하면 진짜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S63도 타고 다닐 때 이제 고속도로에서 시동 꺼졌었고, 레인지로버는 이제 시내에서 정차 시에 시동이 좀 꺼졌었고, 이제 코나 EV 같은 경우는 이제 불난다고, 당연히 불은 안 났지만 저는 불난다고 리콜했고, 이번에 G80 전기차까지 뭐 자동차라는 게 결함 없이 완벽할 수는 없다고 봐요. 소소한 리콜들은 뭐 얼마든지 이해합니다. 그런데 너무 높은 확률로 사는 차마다 시동 꺼지고 불난다니까 좀 짜증이 나기는 합니다. 자, 아무튼 국토부 보도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제네시스 G80 일렉트리파이드 177대는 구동 모터에 전기를 공급하는 인버터 내부 부품이 소손돼서 주행 중 시동이 꺼지고 이후에 시동이 다시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서 리콜에 들어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177대 리콜한다는 차 안에 저희 차가 한 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해당 차량은 이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타지도 않은 새 차를 다시 다 뜯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아직 차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리콜을 한다는 걸까? 그리고 두 번째, 현대가 이렇게나 빨리 리콜을 한다고? 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내피셜입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바뀐 3% 과징금 정책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과징금 정책이 도대체 어떻게 바뀌었길래 현대가 이렇게나 빨리 리콜 결정을 하고 또 받지도 않은 차를 어떻게 리콜을 한다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신원 확인을 주로 뭐로 하죠? 그렇죠. 주민등록번호로 합니다. 그럼 자동차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역할을 하는 건 뭘까요? 차대번호입니다. 그리고 그 차대번호 안에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처럼 해당 차량만의 고유한 식별번호가 일단 부여가 되고, 그 번호를 통해서 해당 차량의 제조사나 제작 시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제조사들은 그 차대번호를 바탕으로 해서 그 안에 들어간 부품들의 시리얼 넘버까지 또 관리를 하기 때문에 특정 부품의 결함이 발견되거나 국토부의 리콜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이 차대 번호를 통해서 리콜 대상을 추적해서 뭐 통지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 차대 번호라는 건 차가 고객에게 인도되는 시점에 찍히는 게 아니고 공장에서 다 만들어져서 이제 나올 때, 태어나는 순간 출고지로 딱 이동할 때 그때 차대번호가 찍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대번호가 박히는 순간부터는 리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국산차뿐만 아니라 수입차도 마찬가지인데, 자동차가 우리나라로 수입이 돼서 각 브랜드 출고장에 차가 쫙 세워져 있으면 고객에게 팔리기 전에 팔리지 않은 차라도 모두 리콜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 이미 차대번호가 찍혀서 한국 땅을 밟는 순간 다 등록이 됐거든. 아무튼 저희가 차를 받기도 전에 차가 리콜되는 건 바로 이런 이유들이 있는 건데, 재미있는 건 현대가 이번 리콜 결정을 상당히 초스피드로 내린 것 같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뭐 진짜로 초도 물량 생산 과정 중에 이건 무조건 완벽한 생산 중에 발생한 결함이다 라는 게 밝혀져서 그 즉시 리콜을 결정했다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현대를 비롯한 모든 제조사들이 한국에서는 유독 리콜을 민기적거리는 걸 우리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리콜 결정이 좀 이상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현대로서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전기차잖아요, 이 G80은. 그래서 무조건 시장에서 성공해야만 한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또 좀 꽁꽁 숨기고 싶었을 텐데 아주 발빠르게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면서 좀 의외의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모든 뇌피셜을 좀 풀 가동해서 이번 현대의 G80 전기차 이 초스피드 리콜 결정이 혹시 우리나라 과징금 페널티가 강화된 것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과징금부가 관련된 법은 올해 2월만 하더라도 제조사가 문제를 은폐했다가 추후에 뽀록났을 때, 추후에 적발됐을 시에 부과되는 과징금 기준이 상한액이 없는 매출액의 1%였어요. 1%. 이게 올해 2월부터 근데 3%로 바뀌었습니다. 3%.
네. 이게 뭐 수치상으로 보면은 야 겨우 뭐 2%밖에 안 늘렸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매출액의 2%예요. 매출액의 2%. 다시 말해서 1억 낼 거 3억 내야 된다는 얘기고 1,000억 낼 거 3,000억 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3배가 된 거죠. 여기에 또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에 미국에서 900억짜리 비싼 수업료를 내면서 교훈을 얻었잖아요. 세타2 엔진 문제에 대한 늑장 리콜, 결함 은폐로 거의 900억에 가까운 과징금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때려맞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마 현대는 과징금 소리만 들어도 PTSD가 오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한선 없는 과징금 3%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미국과 비교를 했을 때 과징금이 1%에서 이제 3%로 올랐다라는 이제 현 시점에 그 과징금 900억 맞은 세타2 엔진 리콜 문제가 만약에 국내에서 발생했다고 치고 계산을 해보면 그 미국에서 리콜 때려맞은 세타2 엔진 리콜에 해당하는 그 차량 대수가 총 160만 대거든요. 한 대당 보수적으로 2천만 원이라고만 해도 매출액이 32조. 32조에 3% 한국에서 만약에 때려맞았다라고 하면은 900억이 아니라 9,600억입니다. 10배죠. 이젠 국내에서 제조사가 차량의 문제를 알고도 숨겼다. 그러다가 들켰다. 그럴 때는 처벌이 강력한 미국보다도 내야 하는 과징금 부과 수위가 훨씬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과징금 앞에 징벌적이라는 말만 안 붙었을 뿐이지 이건 뭐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현대가 방금 그 말씀드렸던 세타2 문제, 그 문제로 국내에서 리콜했던 17만 대에 대한 과징금을 만약 지금 현재 3% 기준으로 내면 어떻게 되냐. 국내에서 리콜된 모델들의 차값을 한 대당 2,500만 원으로 가정을 하면 매출액은 4조 3천억. 이 매출액의 3%의 과징금을 때리게 되면 1,300억이 나오게 됩니다. 자, 뭐 물론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1,300억이나 내야 되는 과징금을 당시에 현대는 한 푼도 안 내고 빵원으로 끝내고 지나갔습니다. 왜냐? 그 세타2 리콜 해당 차종이 판매됐을 당시 법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때려야 되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예 결함 은폐에 대한 페널티 자체가 없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 만약에 결함 은폐했다가 그랬으면 1,300억인데 빵원으로 끝냈다. 그리고 이걸 또 BMW 화재 사건으로도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겠는데 BMW가 몇 년 전에 이제 화재 문제가 있었고 그 화재 문제로 인해서 이제 늑장 리콜, 뭐 결함 은폐 이런 걸로 과징금을 한국에서 112억을 부과받았는데 이거 그 당시에 문제된 차는 17만 대였거든요. 근데 과징금은 2만 대에 대해서만 부과를 받았단 말이죠. 그것도 또 2만 대에 대해서 1%법만 적용을 받았던 거예요. 나머지 15만 대가 팔렸을 당시 법 기준으로는 아까 세타2랑 마찬가지로 아예 결함 은폐에 관련된 과징금 부과 기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2만 대에 대해서 1%, 112억만 냈던 거예요. 근데 BMW도 만약에 지금 3% 기준으로 전부 다 때려맞는다라고 계산을 해보면 17만 대, 아무리 적게 잡아도 대당 5천만 원씩만 계산을 해봐도 8조 5천억. 여기에 3%면 2,500억이에요. 이번에 112억 냈죠, BMW. 근데 지금 3% 기준으로 다 때려맞으면 2,500억이다. 약 한 20배 정도 되는 돈이죠. 결국에 늑장 리콜, 결함 은폐 관련 페널티가 생긴 지난 2016년 6월 30일 그 이전에 출시된 차량들은 페널티 0%로 지금까지 온 거고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출시한 차들은 1%. 그리고 올해 2월부터 이제 신차 출시를 하는 차량들은 3%. 이제 뭔가 숨기고 자시고 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워졌을 겁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과징금 3%법 얼마나 강력한 법인지 감이 조금 오시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뭐 바뀐 법을 이제 팩트 그대로 말씀드린 거고, 자, 그래서 현대가 이번에 결함을 은폐했을 경우에 3% 과징금 기준을 적용받는 G80 전기차를 아직 출고가 이루어지기도 전이지만 빠르게 리콜을 한 건 아닐까라고 한번 뇌피셜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물론 뭐 꼭 과징금이 아니더라도 그 정말 생산 과정 중에 결함이 갑자기 뭐 초도 생산하는데 발견돼서 지금 제네시스의 첫 전기차라는 타이틀에 이제 먹칠하는 일이 없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리콜을 했다. 그리고 뭐 당연히 리콜해야 되니까 그냥 발표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물론 정상적이기는 합니다. 다만 그냥 뭐 현대가 이제 이런 법이 생겨가지고 무서워서 빨리 리콜한 거 아니냐
라는 추측을 바탕으로, 이런 추측을 바탕으로 이런 좋은 법이 생겼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우리 소비자들은 좋은 일이 발생했구나 라고 그냥 이 정보를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좀 바라봅니다. 이제 이 강력한 3% 과징금법을 통해서 앞으로 더 이상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고객들이 호구 취급당하거나 기업들이 한국의 법을 악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이 없어지기를 진짜 정말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바라봅니다. 자, 여기까지. 다음에 레몬법도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법과는 다르게 아주 병신 같은 구석이 많습니다. 그 레몬법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